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데다가 이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여준 점도 이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세계은행의 경기 전망치 하향에 이어서 OECD도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로 하향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까지 재차 상승한 점도 시장에 부담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현재 국제 유가나 곡물의 가격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모습 때문에 시장에는 경계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CPI를 기점으로 터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쉬어갈지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2.11달러, 2.2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 달러는 혼조,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현재 OECD가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요인이 무엇이냐 살펴보았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여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지금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이 도시 봉쇄를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전역이 정상화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곡물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곡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한동안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CNBC 팬데믹 실업자들 90% 이상 고용시장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미국에서 실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용전선에 복귀를 하면서 이 미국의 고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큰 근거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의 호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이슈로 연결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슈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난에 쟁여놨더니 안 팔린다라고 해요. 지금 미국 소매업계가 그동안은 가격 상승 때문에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재고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PC를 봤을 때는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도매 재고의 상승과도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부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안 팔리면 가격을 인하해야 되고, 인하를 하면은 그게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테니까. 자, 근데 이게 또 제조업 부분의 안 좋은 모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과 제조업 부분이 꺾이는지 아닌지 요거를 둘이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공장이 다시금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 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인하의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들고 있죠. 이 중국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세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들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대기업도 피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소 쪽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 쪽에서 대기업들의 수소 사업부들을 인수하고 인수해가지고 밸류체인을 완성한 다음에 지금 법안표에서 상장으로 이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냥 수섹터 전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 큰손 돌아온다. 카지노주 잭팟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카지노 쪽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나오기 전에는 이 주요 고객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쪽의 매출이 왜 중국보다 확 줄어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고객들이 대부분 마카오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지역에서 뭐 봉쇄니 뭐니 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번 기회를 좀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일본 쪽의 고객들을 다시금 마카오에서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한국 카지노 업계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카지노들과 이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모습을 좀 괜찮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도 그렇게 멀진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봉쇄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계속 연결이 될지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여기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조금 빠지나 싶더니 그래도 어떻게든 현 위치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현 위치에서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현 위치에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를 꼽아보자면 역시나 뉴스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원자력 관련 특허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력 관련 굉장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뭘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한국 정부랑 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슬그머니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브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괜찮은 딜이 걸리게 된다면 매각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의 힘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컨소시엄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한국 쪽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된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SMR의 이 생명 연도만큼 꾸준하게 특허비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이걸 놓친다라고 해서 그걸 악재라고 보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내왔던 특허비 다시 한번 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혼자 인수한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조정하고 회사가 정상화로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채가 12조만큼 확 늘어난다? 야,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혼자 들어가긴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매출나는 게 아니라 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좀 이 사업성으로 안 좋은 모습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뭐 주면 되면은 이게 좋은 방법으로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 수급을 한번 보면은 자,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매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밑골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과 함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끝나주게 된다면 이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죠. 예, 좋은 거죠, 이건. 자, 그리고 현 위치에서 비슷한 결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된다면 다음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수급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 위쪽부터 다시 한번 이 라인을 한번 따서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이 고점이 조금씩 저항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다음번 상승에는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가능하겠구나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시장이 진짜 개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 안 세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현재 위치는 정말 힘이 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만큼 기대값을 높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역헤드앤 숄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쌍바닥 같이 그려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편안하게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힘들더라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